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장기화 가능성을 보이면서 전 세계가 포탄 부족 현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는 중 러시아에서는 창고에 쌓인 포탄을 버리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러시아군이 최근 북한 이보낸 포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일 워싱턴 포스트가 게재한 한 기사가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기사 내용 중 세계 최고의 포탄 제조국 한국은 미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포탄 공급국이며 그 나라는 전체 유럽연합보다 더 많은 포탄을 전달했고 이는 단 41일 만에 완료된 것이다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6월 미국 무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기도 한데요. 이 포탄들은 한국에서 생산된 포탄이 아닌 1974년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WRSAK 전쟁 예비 물자 포탄으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수출되는 것이 아닌 미국에 수출되어 미국의 포탄 재고량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적대적인 국가가 아니며 한국은 자체적으로 전쟁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33만 발에 달하는 막대한 포탄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자체적인 포탄 제조 능력 구축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이 33만 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는데요. 괜히 우크라이나전을 두고 포탄 공급 전쟁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북한에서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한 것에 대해 비난을 했는데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한다면 이는 반평화적인 행위라는 발언을 하며 되려 자신들이 러시아에 포탄을 수출한 건에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러시아에 포탄을 준 것은 바람직하면서 우리가 만든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건넨 것도 아닌 미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들어간 것을 비난하는 것이 어이가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북한산 포탄의 생산 품질이 너무 저열하여 점화제 성분과 화약의 편차로 인해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고 명중시키는 것은 운에 좌우되며 오히려 포탄의 발사 전 폭발로 인해 수많은 러시아 포병들이 피해를 끼치고 있고 이에 러시아 군들이 적과의 대치 중에도 감히 사용하기 꺼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북한산 포탄이 러시아 포병들이 발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꺼려한다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포탄 내 점화제 성분은 일반적으로 질산 암모늄, 알루미늄 분말, 니트로셀룰로스 등 다양한 화약 물질로 구성되는데요. 이때 성분의 함량이나 배합이 정확하지 않으면 탄약의 추진력이 불균일해지거나 심지어 폭발할 수도 있는데 질산 암모늄의 함량이 너무 많으면 폭발하고 알루미늄 분말의 함량이 너무 적으면 탄약 추진력이 부족해져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기 어려워집니다. 러시아에서 유출된 북한산 포탄 내부를 보면 배합이고 뭐고 그냥 조잡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와중에 구리선이 없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구리가 돈이 되니 빼돌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한민국 포탄 대표기업인 풍산과 한화가 제조 중인 포탄들은 세계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아 해외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한화는 영국 BAE 시스템즈와 차세대 자주포에 공급될 155mm 모듈화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MCS는 탄두 뒤에 일체형으로 탑재되어 별도의 장약 공급 과정 없이 포탄을 빠르게 발사시켜 줄 수 있는 첨단 장약입니다. 놀라운 것은 BAE 시스템즈의 MFP 자주포 사업 공동 파트너인 라인메탈 역시 2019년 MCS를 개발 완료하였으나 오히려 BAE 시스템즈는 올해 초 개발이 완료된 한화의 MCS 장약을 선정한 것입니다. 성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무엇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젠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생산 속도와 품질까지 두 마리를 다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자신들이 만든 포탄의 치명적인 결함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한국과의 차이가 극명해지자 이런 비판적인 시선을 돌리기 위해 북한에서 반평화주의 한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북한과 한국과의 격차만 증명되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북한은 많은 천연자원을 지닌 지리적 이점과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자본가들이 건설한 중공업 산업단지를 기반하여 빠른 공업 발전을 이뤘는데요. 당시만 해도 북한은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남한에 공급되던 전력을 차단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북한의 흥남 지역은 일본을 제외하면 동북아에서 가장 거대한 중화 공업단지가 들어서 있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남북의 차이는 커졌는데요. 한국이 세계 12위 경제대국이자 지난해 세계 방산 수출 2위 국가로 성장하였지만 북한은 전력 부족 속에서 공장조차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스팀슨 센터 연구원들은 평양 외곽에서는 1년에 단 몇 시간만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러한 전력난이 포병의 화력을 결정짓는 포탄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했습니다. 단약고에는 화약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시킬 거대한 제습 장비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전력난으로 제습 장치를 돌리지 못하고 있어 당연히 습기가 차고 화약이 눅눅해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반면 한국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10년에 한 번씩 탄약 정비를 통해 탄피를 열고 내부 화약을 전부 교체합니다. 한국군이 주로 가지고 있는 포탄은 105mm 포탄 그리고 155mm 포탄으로 두 종류인데 105mm 포탄의 경우에는 한 발 정비 비용이 10만 원이며 155mm 포탄의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수백만 발의 포탄을 10년에 한 번씩 최소 10만 원을 들여서 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차이가 극명한데요.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은 지속적인 무기체계의 성능 개량도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냐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도태 장비도 못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에는 도태 장비 개념이 없다는 우스운 소리도 있습니다. 오래된 장비들도 현역 일만큼 끊임없이 보수하고 개량하고 개발하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 포병의 핵심 무기체계인 K9 자주포의 엔진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STX 엔진은 SMV-1000 엔진 내구도 시험을 완료하면서 100%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불과 3년 만에 이뤄낸 성과인데요. 이로 인해 그동안 STX 엔진 라이센스사인 독일 M2U의 막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6조 원 이상의 직접적 수출력과 1,000대 이상의 수출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성장하였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